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룡입니다. 참 많이 언급되는 제품이죠. 이제는 제가 유명해졌는데 이 제품이 그 유명해지기 전부터 이 제품을 좋은 제품이라고 소개했던 그런 약간 저도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뭐 소리샵은 더 하겠고요. 이 보통 이제 그 이동할 수 있는 오디오 벡터, 그러니까 여러 매장에서 보여지는 전 세계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제품 중에 최상위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에 R11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역시 상징적인 제품이고 한때 덴마크에서 제일 비싼 스피커라는 기록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환율 한 6억 정도 했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여하튼 그 제품을 제외하고 그 오디오 벡터의 R 시리즈는 오디오 벡터는 R하고 QR이 있는데 11, R11, R8, 6, 3, 1 이렇게 내려가는 5모델이 있죠. 그 중에 사실은 실질적인 플래그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실 제품은 R8 중에서도 이제 이 오디오 벡터가 이제 그거를 제가 종종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품이 똑같은 플랫폼에 3가지 옵션이 있죠. 시그너처, 그다음에 아방가르드, 아르떼. 아르떼가 최상위 옵션, 최상위 옵션. 간단히 말하면 오디오 벡터가 여러 옵션을 두는데 19가지나 돼요. 그걸 모두 다 들어간 게 이제 아르떼고 아방가르드는 거기서 조금씩 빠집니다, 옵션이. 겉모습은 거의 똑같아요. 그게 좀 다르고. 그다음에 시그너처는 트위터 자체가 일반 돔 트위터를 쓰고 그다음에 그 유닛 자체에도 이렇게 페이지 플로어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반 더스트 캡을 씌운 그런 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게 참고로 그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R8 중에 최상위 제품이라고 3가지 옵션 중에 제일 위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디오 벡터 얘기는 여러 가지 경로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70년대 정서를 갖고 있어요. 덴마크에서 시작이 됐고 70년대 시작을 해서 70년대 사운드와 아들까지 이제 2세 경영이 이제 넘어가는데 올레 클리포스가 설립을 해서 이제 아들인 메스 클리포스 저희 종종 뵀죠. 우리도 몇 번 왔었고 한국에도 그렇게 이어지는 근데 그렇게 바뀌면서도 아버지가 만든 그 70년대 정서를 그대로 담고 있는 전 이런 스피커들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돼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신기술과 R&D를 쏟아부어서 최근에 경향 중에 좀 우리가 좀 다르게 만들 부분만 차별화시키면 되는데 약 시작 설립이 이제 40년 전에 만든 그 어떤 정신을 그거를 빼면 이 회사의 어떤 정체성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누가 들어도 30년대 들었던 혹은 20년대 들었던 그 오디오 벡터의 소리다. 근데 굉장히 발전했구나. 이런 느낌을 들어야 사실은 완벽한 어떤 브랜드의 그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디오 벡터를 칭찬하는 건 그런 발전을 해온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0년대 말에 설립을 해서 90년대 오면서 처음으로 벌써 90년대에 이미 그 리본 트위터, 지금 이제 AMT라고 부르는 리본 트위터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제 AMT, 주름진 막을 가진 이런 AMT를 자사에서 직접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 뒤로 이제 스피커 모양이 뒤쪽으로 이렇게 류트형으로 보통 이제 자사에서는 이게 물방울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스피커가 생겨야 우리가 지향하는 이런 소리가 난다.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일단 이 R8 아르떼는 오디오 벡터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제품이었던 게 아래 보급형 제품들 이런 제품들하고 다르게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오디오 벡터를 하이엔드급으로 알린 첫 제품이었어요. 재작년이죠. 2022년에 스테레오 파일에서 그 에디터스 초이스 그러니까 여러 평론가 중에 이게 올해 최고 제품이었다라고 상을 받았죠. 짐 오스틴이라는 평론가가 상을 줬는데 그분이 이 제품을 리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내 듣는 동안 눈을 뗄 수가 없었고 다 듣고 나서 그릴을 씌우려고 그릴이 있거든요. 자석으로. 그릴을 씌우기에 아까웠다. 그 그릴을 씌우지 않고 계속 보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오디오 벡터 제품을 약간 좀 이 가격대에 맞지 않게 좀 푸짐하고 화려하고 막 이렇게 좀 크고 폭도 넓고 막 이렇게 이런 제품으로 이 가격대에서는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는데
오디오 벡터의 컨셉 자체는 폭을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약간 가격대에 비해서 조금 뭔가 좀 덜 화려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물을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이 많이 없어지고 좀 더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RA 라이트를 잠깐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일단 오디오 벡터는 세 가지 컨셉이 있죠. 이 회사에 이 회사는 뭐가 좋으냐 했을 때 3박자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성능하고 그다음에 빌드 퀄리티, 만듦새, 그다음에 디자인. 디자인이라고 만듦새는 묘하게 같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디자인은 어떤 이 제품의 소리하고도 연관이 돼 있지만 그런 어떤 모양새와 어떤 이렇게 어디다 놨을 때 그런 디자인적인 그런 효과를 말하는 거고 만듦새는 요 구석구석을 아주 치밀하게 단차 하나 없이 그리고 빈틈 없이 만드는 거 이런 걸 만듦새라고 하죠. 근데 사실 5천만 원 뭐 가격대를 딱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하이엔드 제품이 되면 그 만듦새도 되게 중요해요. 제품이 1억인데 보면 막 이렇게 구멍 이렇게 좀 위아래가 이렇게 붙인 패널이 위아래하고 이렇게 틈새가 서로 간격이 다르다거나 앞에서 가만히 봤는데 너무 다른 경우지만 CD 플레이어인데 CD 플레이어가 5천만 원짜리인데 트레이가 살짝 비틀려 있다든가 이런 걸 만듦새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묘하게 불만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잘 만들어야 정말 하이엔드의 그 성능에서도 발휘가 되지만 하이엔드적인 그 제품의 완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RA 라떼는 제품이 앞에서 보면 유닛이 총 4개가 보이죠. AMT 트위터. 정확히는 RAMT예요. 아르떼 버전에만 쓰이는 트위터입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아방가르드는 RAMT라고 안 불러요. 구조적으로 좀 다르고 품질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밑에 6.5인치 미드레인지와 우퍼가 이제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지 않는데 유닛 3개가 있어요. 아래쪽에 6.5인치 베이스가 하나 또 있고 그 아래 비스듬히 그 소위 아이소바릭 유닛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 뒤에 그릴이 이렇게 뒤에 트위터 쪽에 하나 이렇게 5개를 이렇게 홈을 만들어서 개방시킨 쪽이 하나 있고 아래쪽에 또 한 몇 개야? 7개 정도 그렇게 홈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쪽에 4인치짜리 미드레인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앰비언스 미드레인지라고 부르는데 여하튼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총 7개 유닛을 내외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쪽에 생긴 공기가 아래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다운파이어링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빠져서 베이스를 울려서 아이소바리까지 울려서 뒤로 살짝 들린 뒤쪽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떼 버전에 이제 해당되는 옵션이긴 하지만 오디오 벡터는 처음부터 설정이 소비자가 커스텀으로 각 부분을 난 여기를 좀 바꿔줘. 그 다음에 나는 트위터는 한 단계 위로 해줘. 나는 좀 인클로저 내부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두껍게 해줘. 크로스오버를 나는 좀 좋은 선재를 써줘.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많다는 걸 알고서 옵션을 처음부터 나눠놨어요. 그래서 3등급으로 이제 압축이 됐는데 각 등급별로 보면 그 3등급이 예를 들면은 총 19개 옵션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그너처는 그 중에 한 5개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아방가르드가 되면 한 10개가 해당이 되고 아르떼가 되면 19개 전체가 다 해당되는 이런 옵션이 다 적용이 되는. 그래서 뭐 보면 대표적으로 인디비주얼 유닛 컨셉이라고 그래서 IUC 그다음에 또 로우 컴프레션 드랍에서 LCC 그다음에 사운드 인핸스먼트 컨셉에서 SEC 뭐 그다음에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옵션들이 또 뭐 프리덤 그라운드 컨셉 하여튼 그런 게 6개 대표적으로 적용이 돼서 바로 밑에 있는 아방가르드와 이제 차원이 좀 다른 특히 가장 큰 차이는 이 유닛의 그 진동 있죠. 진동과 그다음에 트위터의 개방감.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트위터가 이제 개방감이 생겼다는 거는 그 사운드 스테이지가 이제 뒤에 그 저희가 말하는 스테이징이라고 하죠. 뒤에 입체감 있는 무대가 펼쳐지는 이런 정도. 이게 사실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 아방가르드 옵션하고. 물론 아방가르드도 좋아요. 근데 아방가르드 들을 때 불만이 없던 게 똑같은 제품의 아르떼 버전을 들어보면 이게 원래 없던 공간이 보인다. 뭐 TV 우리 광고할 때 숨어있는
뭐 요만큼 하고 위쪽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사실 요만큼이 아닌 좀 더 많은 부분이 보이는 게 아르떼 옵션의 특징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RAMT는 뒤쪽을 개방시켜 놨어요. 뒤쪽에 거기도 천연 섬유를 쓴 그런 그릴을 둬서 뒤쪽을 개방시킨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아래 유닛 6.5인치 유닛 미드레인지와 베이스가 되는 3개 유닛은 천연 아라미드 섬유를 이렇게 섬유사예요. 섬유사를 촘촘하게 짜놓고 바깥쪽을 카본 코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이 되게 말끔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쪽은 그런 섬유사로 짜낸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콘, 특히 미드레인지 이하의 그 콘의 동작은 리즈도 아주 단단하고 그다음에 울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고 이렇게 출렁거리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콘 자체 울림은 반듯하고 단정하게 움직이고, 그러고 나서 안쪽에서 이제 울림과 하모닉스와 이런 걸 줘야 되는, 이게 오디오 벡터의 상위 제품의 어떤 설계 철학입니다. 그래서 요 유닛들도 보면 이 인클로저하고 서로 간섭을 받지 않게 해서 딱 3점 지지만 돼 있어요. 앞에 보면 볼트가 보이시죠? 3군데만 딱 이렇게 접합을 시키게 돼 있는 것도 이 회사의 특징이고, 인클로저는 이것도 옆에서 보면 굉장히 사실 보통 이제 표현하는 아름다운 인클로저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태리산 자작나무, 이태리산 하여튼 목재로 쓴 HDF예요. 굉장히 단단한 밀도로 만든, 그러고서 이제 바깥 마감을 이쁘게 했죠. 안쪽은 그 소위 극저온 처리한 동선을 쓴 그런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 아르떼 옵션들이 그 프리덤 그라운드 컨셉 FGC라고 해가지고 앰프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스피커 터미널이 바이오 와이링 단자가 4개가 있는데, 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저 스피커 안에서 생긴 그런 에너지를 바깥 전원에 바로 꽂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상쇄시키고 사라지게 하는, 안에서 공진 에너지가 남지 않게 하는 그런 컨셉이라는 거죠. 사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전용 케이블이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것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이 패널하고 이 금속 돌아가는 부분, 바닥에 있는 그 플린스도 그렇고 전부 다 항공기 등급 알루미늄. 이 회사 대표랑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소재를 아낌없이 쓴다. 그래서 겉모습은 그냥 이렇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그냥 밋밋해 보일 수 있는 그냥 슬림한 일자로 쫙 내려오지만, 소재 하나하나, 그 다음에 안의 구조, 그 다음에 옵션들 이런 걸 보면 그 음악만 들리게 하는데 역시 최선을 다한, 이 스피커 또한 제대로 드라이브가 되면 스피커가 사라지고 음악만 들리는 대표적인 그런 성향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덴마크 스피커입니다. RA 아르떼 오늘은 제가 이제 반복해서 들어보는 건 이 시점에서의 이 제품을 좀 더 심화시켜서 들어보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앰프로 들어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로 RA 아르떼를 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버메스터 조합으로 처음이죠 아마. 버메스터 077과 218 모노블록으로, 그 다음에 플레이어는 T+A 3100HV, 이 조합으로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I walk along the street of sorrow, the boulevard of broken dreams, where Gigolo and Gigolette can take a kiss without regret, so they forget their broken dreams. You laugh tonight and cry tomorrow, when you behold your shattered dreams. And Gigolo and Gigolette awake to find their eyes are wet with tears that tell of broken dreams. 예, 소리를 들어보면 대충 이 오디오 벡터의 그 R 시리즈들이 지향하는 거 이제 저희 들어볼 때만 느끼는 건데 대략 짐작이 되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푸짐한, 그러니까 베이스가 이렇게 요새 어떤 좀 미국식 하이엔드에서 만들어내는 굉장히 막 단정하고 딱 그냥 끊어지는 그런 베이스라기보다 굉장히 해상도는 높지만 어딘가에 앰비언스를 남겨놔요. 그 쿠렁거리는 저음이 그래서 잔향을 어느 정도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공진을 하나 없이 만든 그런 구조를 플랫폼으로 해서 그걸 기본으로 하지만 저음은 뒤에 좀 풀어놔야 된다 이거죠. 그거를 지금 말한 콘셉트대로 그대로 연장을 하면 저음이 상당히 왜소하게 딱 끊어지고 야 이게 현장음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오디오 벡터는 그 부분을 음악을 듣는 데 어떤 즐거움,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지 않고 바닥 쪽으로 베이스를 흐르게 해서 베이스가 어딘가 바닥에 쭉 깔려온 느낌.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베이스가 바닥에 깔리기도 하고 위치적으로 수직 높이로 보면 그 앞으로 이렇게 나한테 막 다가오는 그런 건 다이나믹만 남기고 저음의 양감과 어떤 베이스의 어떤 묵직함과 중후함은 바닥으로 깔려오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사실 오디오를 듣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상당한 좀 드라마틱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크림슨 타이드, 한스 지머가 만든 곡이죠. 이 연주는 이제 에릭 쿤젤이 지휘하는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인데 이 버전이 그래도 제일 들만해요. 트럼펫으로 시작을 하고 이 곡을 들어보면 사실 이 곡에는 베이스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바다 및 잠수함, 핵 잠수함의 어떤 그런 테마를 담고 있고 뭔가 좀 굉장히 이 덴마크 스피커잖아요. 바이킹의 후예들, 이 거대한 배가 쫙 이렇게 울럭이는 그 처음으로 진수를 해서 이렇게 쭉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이 스피커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런 느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맨날 그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저쪽 그 도해지에서 이렇게 맨날 빌딩 숲을 보고 큰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바다를 맨날 보면서 큰 그런 풍광 속에서 자란, 물론 여기도 덴마크도 빌딩이 있고 공원이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바닷가에서 이런 그런 바이킹의 후예 이런 정서를 담고 이렇게 큰 사람들의 그 어떤 감성은 이런 소리가 이상적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좀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만든 스피커가 미국이나 독일 그리고 뭐 일본에서 만든 스피커랑 다른 이유가 그런 것들인데
지금 한스지머의 크림슨 타이드 같은 곡에서 그런 게 잘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해상도가 대단히 뛰어나요. 이 RAMT가 그 대역도 굉장히 넓은 스피커지만 이게 아래는 22Hz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위는 52kHz. 대역이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 레인지예요. 뭐 세미 풀 레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악 색소리 들을 수 있는 거의 전 구간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해상도도 뛰어나지만 이 위쪽으로 쭉 그 마지막까지 제가 종종 무성음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무성음이 사라지는 그런 궤적들이 잘 보이는 그런 특징. 또 아르떼 옵션에 RAMT가 그런 만들어내는 그런 그 사운드 이넨스먼트 컨셉이라고 해서 그런 스테이징의 느낌이 그런 무성음까지 표현하면서 좀 더 정교하게 나타나는. 제가 종종 이제 다이아몬드 트위터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우아하고 악기 편성이 적은 곡들의 어떤 그런 음색과 질감 이런 건 어떻게 들리는지 들어보면 이렇게 큰 스피커에서도 굉장히 매끄러운 느낌. 사실 이 스피커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이 덴마크 왕자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게 이 생긴 것도 그렇지만 마감이나 이런 거 실제로 보면 그런 반짝거리는 느낌이 있지만 그 음색 자체가 매끈해요. 특히 중역대에서 고역으로 아까 말한 베이스가 어떤 중후함이 밑으로 깔려오는 그런 느낌이라면 미드레인지 이상에서 이 RAMT를 거친 그 높은 대역에 이르는 그런 질감이 되게 매끄럽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게 안젤라 휴이트가 이제 피아노 반주하는 이 그 버전인데 그 비올라 다 감마 소나타 이제 연주는 첼로로 하죠. 2악장 소나타 1번 2악장 알레그로인데 이게 딱 이런 곡에 아주 잘 어울려요. 매끄러운 피아노도 매끄럽고 피아노 자체가 좀 또각또각 소리를 내지만 피아노가 막 그 피아노 우리 뚜껑처럼 새로 막 닦아놓은 어떤 그 약간 광택이 나는 느낌? 이게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그런 소리에서도 그런 느낌이 나는 딱 그런 느낌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첼로가 흐르면 굉장히 유연하다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좀 일관하면 좀 너무 좀 단순한 표현인데 그 힘이 이렇게 활이 실리면서 매끄럽게 이렇게 뭔가 좀 미끄러지고 있다. 글라이딩을 하고 있다. 이제 종종 평론가들이 쓰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도 그 쭉 타고 넘는 느낌. 이게 너무 휙 지나가가지고 그냥 멜로디와 어떤 그냥 선율만 흐른다 이게 아니고 무게가 실리고 빠지고 그 다음에 쭉 활이 어느 지점까지 이동을 했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그런 스트로크의 느낌 이런 게 아주 잘 살아서 이런 곡도 아주 작은 소편성 두 개 악기로 하는 소나타지만 굉장히 느낌이 질감과 음색이 아주 이쁘게 들리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종종 듣는 다이애나 크롤 같은 이런 앰비언스 가득한 그리고 보컬이 또렷하게 들리는 이런 스탠다드 재즈에서는 어떻게 들리는지 보면 역시 다이애나 크롤이 이 스피커 특유의 사운드 이넨스먼트 그러니까 스테이징을 정교하게 그리는 느낌이 작은 사이즈 실제 사람 머리 크기만한 다이애나 크롤의 어떤 그런 이미징이 스피커 뒤쪽에 스테이징하고 함께 그게 되게 멋있어요. 둥실 떠오른다고 표현하죠. 입술을 띄는 순간 딱 떠오르는 피아노가 멎자마자 딱 하고 보컬이 시작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느낌을 되게 잘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이 곡의 이 블루버드 오브 브로큰 드림의 베이스가 사실은 딱 요만큼의 포만감을 줘야 돼요. 뭔가 좀 푸근한 소파에 앉아있는 느낌, 푹 들어가는 그런 소파, 이제 코구지한 소파, 그런 소파에 푹 앉아서 듣는 그런 보컬의 느낌,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오디오 벡터가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베이스를 왜소하지 않게 이렇게 사람이 바짝 긴장하고 이렇게 듣는 그런 베이스가 아니라 사람을 릴렉스 시켜주는 베이스 어딘가에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바로 이런 곡들의 어떤 편안함이 이 곡을 어떤 모니터 할 때도 듣지만 그냥 편안하게 밥 먹고 앉아서 그냥 조그만 케이크 하나 달달하게 먹으면서 듣는 그런 음악, 편안한 따뜻한 실내에서 듣는 어떤 느낌 이런 음을 듣기에도 굉장히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스피커는 중량이 약 한 70kg 정도 돼요. 70kg가 나가고 능률이 생각보다 높아서 92dB이 넘는데 어떻게든 소리는 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베이스를 아주 멋진 베이스를 들으려면 당연히 앰프가 좋을수록 이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는 앰프일수록
좀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중량이 이 바로 밑에 있는 R6 아르테, 그것도 제가 들을 기회가 있어 이렇게 옮기느라고 들어봤는데 걔가 약 40kg, 40kg 좀 넘는데 걔랑은 또 급이 다릅니다. 이 70kg는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들어 혼자 움직이기 힘듭니다. 하여튼 그런 중량을 갖춰야 되는 그 정도의 소리를 내는 스피커라는 거.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오디오 벡터의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최상위 제품이라는 거. 이 제품이 지금 소비자가로는 1억이 넘습니다. 자, 오디오 벡터 사운드는 이렇다. 이런 거를 가장 잘 들려주는 그런 제품으로 또 음악을 약간의 고전과 우리가 아는 약간의 7080과 그리고 현재 소리의 어떤 트렌디한 컨템포러리를 같이 들을 수 있는 저 과거를 중심으로 쭉 현재까지 진화시킨 아주 가장 이상적인 스피커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스피커라고 생각이 듭니다. R8 아르테 오디오 벡터 소리가 어떤지 그 다음에 음악을 좀 즐겁게 듣는 품위 있게 듣는 어떤 대표적인 스피커로 저는 항상 추천하고 있습니다. R8 아르테 오늘은 얘기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